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을 운영하는 고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세진 김세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주제라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영화 스타워즈, 거기에서 등장하던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레이저 무기가 현실에서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안으로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에 서두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무인기 위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북한은 2022년 12월 이날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무인기 5대를 날려서 한 7시간 넘게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진한 것이 바로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인 거죠. 예. 공식 명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어렸을 때 그 과학 실험에서 이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그 볼록 렌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쫙 모아가지고 종이를 불태웠던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 많죠. 예, 그때는 뭐 다른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 시간 알아요? 저희도 자연시간 어렸을 때 많이 장난쳤었죠. 저도 주머니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일단 보이는 건 한번 태워보는 이런 연습들을 네. 했었었는데 이 레이저 무기도 좀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주 강한 레이저를 한 곳에 계속해서 지지면 수천 도 이상의 에너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이 열 에너지로 불태워버리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처럼 광선을 맞자마자 우주선이 파괴되고 몸이 잘리는 이런 일은 없는 거네요. 이거 조금 먼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과 조금 더 다른 점은 이 레이저가 이 맨눈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스타워즈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써서 특별한 장치로 보지 않는 이상 레이저가 눈에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요격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인데 레이저 무기가 갖는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미사일이나 또 항공기를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은 이 한 발에 가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 수십억 원, 네. 수백억 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무기는 한 번 발사할 때 비용이 2,000원 정도? 엄청나게 싼 겁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막는데 하루 만에 국방비 10% 한 2조 원 정도를 썼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제는 무기도 가성비를 따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배치될 레이저 무기는 출력이 조금 낮아서 이 무인 드론, 그 무인 비행기 드론 정도는 방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출력을 더 키우고 용량을 키우게 되면은 미사일, 항공기, 인공위성까지도 격추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시한 미래 전투 개념들을 보면은 함정이나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시연하는 영상들도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레이저가 일반 보병이 쓰는 소총에도 달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엄청나게 획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스타워즈가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공개한 레이저 소총 예시 사진인데 미래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배치된 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보면은 크기가 컨테이너만 합니다. 조금 크죠. 미래 레이저 무기는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지에 따라 갖고 성능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면 이제 레이저 무기가 가장 완벽해 보이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 없는 것은 없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심각한 약점은 바로 날씨죠.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안개가 껴있거나 이럴 때는 레이저의 성능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가 대기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희석되어 버리면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레이저의 출력이 약해가지고 같은 부분을 몇 초 정도 쫙 쪼아줘야지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요즘 유도탄은 이 레이저 빔을 인식하면 회피하는 유도 장치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뭔가 레이저가 쏘였다 그러면 바로 회피를 하는 것이죠. 결국 계속 움직이면서 레이저가 같은 부분을 쪼지 못하게 방어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드론의 거울을 닫아버리면 레이저가 반사돼서 공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개발된 레이저는 출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반 거울이나 쿠킹 오일 정도는 가볍게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비슷한 상상을 해봤는데 예. 역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쪼면 거울 단다. 반사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면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레이저 기술에서 앞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 무기, 이 아이언 빔은 아이언 돔이 아니라 아이언 빔입니다. 아이언 빔은 이미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보다 한 1.5배 정도 출력이 강하지만 아직도 실전 배치는 안 한 상황입니다. 출력이 강할수록 사거리가 길고 예, 파괴 속도도 빠를 텐데 자기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기술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배치를 미루고 있겠죠. 예, 우리도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성능을 향상한 이 대공무기 블록 2, 블록 3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30년 이후부터 배치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3는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고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이제 만들어질 계획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여담으로 여기 쏘려면 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는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배터리 같은 거를 잘 개발을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최근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들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 이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면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네. 드론보다 훨씬 느리고 예, 약한 풍선에게는 사실 방공포탄이 아깝죠. 쓰레기 풍선이 서울 한가운데 있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 레이저 무기를 배치할 계획도 있다고 언론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인 우리나라에서도 예, 가장 먼저 레이저 무기를 배치할 곳이 예, 대통령실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이 레이저 무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태생적인 단점도 있고 또 이 세계 최초 실전 배치라는 것에 좀 가려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배치는 맞지만 그만큼 예, 실전 경험을 통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예,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스타워즈에 나오는 레이저 무기처럼 예, 눈부시게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주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나의 또 하나의 비대칭 전력이 되어서 이 북한의 도발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주제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